아르침볼도는 16세기 이탈리아의 밀라노에서 태어난 화가입니다. 그는 화가로 활동한 시간의 대부분을 신성 로마 제국의 막시밀리안 2세와 루돌프 2세의 궁정화가로 활동했습니다. 당시는 이탈리아를 비롯해 서유럽의 후기 르네상스라는 문화운동이 있던 시대입니다. 그 영향 때문이었을까요? 아르침볼도는 25년 동안 궁정에서 황제와 왕족의 초상화를 그리는 화가로 활동하면서 그들을 근엄한 모습이 아닌 재미있는 모습으로 그렸습니다. 과일과 채소, 곡식과 꽃들을 마치 퍼즐 조각처럼 조립하여 다양한 모습으로 완성하는 독특한 인물화를 그렸습니다. 사계절 식물들 외에도 사람들의 여러 직업, 세상의 근원이 된다고 생각하는 원소 등으로 표현한 인물화를 그리기도 했습니다. 화가의 자화상을 보세요. 우리 주변의 남성 어른과 비슷한 얼굴입니다. 하지만 화가의 머릿속과 마음속은 어린이처럼 관찰력과 상상력에 의한 멋진 생각들로 가득했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그 누구도 생각 못했던 재미있는 상상력과 표현력으로 빛났던 초현실주의의 시조인 주세페 아르침볼도의 작품 세계를 만나볼까요? 봄 그림은 아르침볼도의 사계절 연작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어떤 계절을 좋아하시나요? 각 계절마다 꽃이 다르게 피어나고 과일도 다르게 열매를 맺습니다. 사계절 속 자연의 모습을 관찰해보면 거센 비와 바람 속에서 피어나고 맺는 그 생명력에 감탄하게 됩니다. 봄 그림에는 매서운 추위의 겨울을 잘 참아내고 마침내 피어난 꽃들이 가득합니다. 참고로 아르침볼도의 사계절 그림의 여름과 가을, 그림 속 사람들은 잘 익은 과일과 곡식들로 표현되었고 겨울 그림 속 사람들은 메마른 줄기와 가지 위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 봄 그림에서는 사람의 옆 얼굴과 모자와 옷깃이 온갖 예쁜 꽃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향기로운 꽃향기가 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옷의 가슴 부분과 팔 부분은 채소의 새순이 자라는 중입니다. 딸기도 그렇습니다. 아르침볼도는 사계절 연작에 사람의 일생을 표현했습니다. 봄은 사람의 성장기, 여름은 사람의 젊은 시절, 가을은 사람의 중년기, 그리고 겨울이 인생의 노년기로 표현했습니다. 봄 그림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한창 예쁘고 사랑스러운 모습입니다. 베르툼누스는 로마 신화에 나오는 사계절의 신입니다. 또한 정원과 과수원의 신이기도 합니다. 베르툼누스라는 이름 속에는 변화한다 라는 뜻도 들어 있습니다. 계절의 변화를 관장하는 신에게 잘 어울리는 이름이지요. 베르툼누스는 자신의 모습을 언제 어디서나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원 가꾸기와 과일 농사를 담당하던 님프 포모나를 사랑하게 되었을 때엔 할머니의 모습으로 변신하기도 했습니다. 할머니로 변신한 그는 님프에게 계절의 신 베르툼누스의 사랑을 받아들이라고 권유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본래의 모습이 된 뒤에 그의 사랑을 받아들인 포모나와 사랑하는 사이가 됩니다. 그러나 아르침볼도가 그리려 했던 것은 계절의 신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베르툼누스의 모습을 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루돌프 2세를 그렸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을 믿고 후원해준 황제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 그를 신의 모습으로 그린 것입니다. 황제의 얼굴에는 사계절의 과일과 꽃, 그리고 곡식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황제가 백성들의 삶을 이와 같이 윤택하게 했다고 칭송하는 뜻도 들어있고
앞으로도 황제의 자리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이렇게 그린 그림을 선물로 받는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으신가요? 황제 루돌프 2세는 매우 만족했던지 화가 아르침볼도에게 백작자귀를 하사했답니다. 사서는 도서관이나 자료실 등에서 책을 비롯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서 분류, 정리하고 보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또한 책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하는 일도 합니다. 우리가 이용하는 도서관들은 세상의 지혜들이 모인 곳입니다. 아르침볼도가 있었던 왕실 안에도 지혜의 저장고라는 자료 수집 공간이 있었습니다. 막시밀리안 2세와 그의 아들 루돌프 2세가 책 읽기를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인문주의에 관심이 많았던 루돌프 2세의 할아버지 페르디난드 1세가 세상의 지식들을 수집하던 취향이 계속 이어진 것이기도 합니다. 아르침볼도는 지혜의 저장고 단골 이용자였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르침볼도는 30대 중반부터 막시밀리안 2세의 궁정화가로 14년 동안 황제를 그렸고 그 뒤 루돌프 2세가 황제가 된 뒤에도 11년 동안 궁정화가로서 그림을 그렸으니 말입니다. 이 그림은 수많은 예술가의 후원자였던 막시밀리안 2세가 황제가 된 2년 뒤에 그린 그림입니다. 사서의 몸이 온통 책들로 이루어졌지요. 황제와 궁궐 사람들을 위해 좋은 책들을 수집하고 그 책들을 정리하느라 무척 바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림 속의 책들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여러분도 책을 많이 읽으시나요? 어떤 종류의 책을 읽을 때 제일 기분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물 그림은 아르침볼도의 4원소 연작 중 하나입니다. 고대 철학자들도 오늘날의 과학자들처럼 우주의 기본 요소를 연구했습니다. 엠페도클레스라는 철학자는 세상의 모든 물질은 공기, 불, 물, 흙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현대의 과학 이론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그런 주장을 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 앞의 시대나 당시, 그리고 그 이후의 시대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화로서 모든 자연현상을 설명하였으니까요. 그리스와 로마 시대는 이렇게 오늘날 학문이라 불리는 것들의 기초가 이루어졌던 때입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만물의 근원을 물이라고 했고 어떤 철학자는 불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엠페도클레스는 이렇게 다양한 주장들을 정리해 4원소를 주장한 것입니다. 아르침볼도도 세상 만물이 몇 개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엠페도클레스의 주장이 맞다고 생각했는지 4원소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공기 그림에는 온갖 새들을 조합해서 인물화를 그리고 불 그림에는 불과 관련된 것들을 조합해서 인물화를 그렸으며 흙 그림에는 여러 동물들을 조합해서 인물화로 그렸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물 그림에는 바닷물 속에 살고 있는 가오리, 뱀장어 등 온갖 물고기들을 그렸습니다. 머리 부분에는 붉은 산호가 있습니다. 귀걸이와 목걸이로는 바다의 보물인 진주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다 생물은 어떤 것이 있나요? 그림을 보다 보니 화가는 관찰력이 매우 뛰어나고 지식도 많음을 알게 됩니다. 아르침볼도가 우리에게 친근한 채소들, 양파, 무, 당근, 마늘 등을 가지고 사람 얼굴을 그렸습니다. 모자를 검은색 그릇으로 표현했는데 색깔이 마음에 드시나요? 여러분이 크레용, 사인펜,
색종이 등 다양한 재료를 사용해서 멋진 모자를 그려보면 어떨까요? 모자를 완성한 다음에 반드시 돌려서 그림의 위와 아래를 바꿔보세요. 다른 그림이 보일 거예요. 이 그림들은 아르침볼도가 사계절과 사원소를 주제로 하여 연작으로 그린 것입니다. 여러분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또는 공기, 불, 흙, 물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혹시 과일이나 꽃으로 어떤 사람을 표현하려는 시도를 해보셨나요? 지금까지 아르침볼도가 그린 그림들을 여러 작품 감상하셨습니다. 이제 재미난 상상력의 화가 아르침볼도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써보세요. 어떤 그림이 제일 좋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아르침볼도처럼 사람을 그린다면 어떤 소재를 사용할지 자유롭게 써보세요. 다양한 그림 도구를 사용해 아르침볼도처럼 여러분의 주변 사람을 여러 사물들로 표현해 그려보세요.